태초에 맨 오브 스틸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며 배트맨과 슈퍼맨이 함께 여전히 희망은 있다고 믿으면서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기대했습니다. 네,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DC와 워너는 대체 뭐가 문제인지 답답했습니다. 그들의 앞길은 어둠으로 가득한 것만 같았죠. 그 와중에 일말의 가능성은 남았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바로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두 번 겪었던 게 아니니까요. 게다가 여성 슈퍼히어로 영화는 성공한 전례가 없습니다. 원더우먼조차도 불과 몇 년 전에 드라마로 리메이크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설상가상 개봉 전에는 흉흉한 루머까지 나돌았습니다. 이쯤 되면 DC와 워너를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망상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그냥 조용히 마음을 비우고 기다렸습니다. 차라리 속은 편하더군요. 극장에 가서도 설렘 같은 게 없었죠.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그래, 이거야, 이거! 저 말 그대로입니다. 와, 진짜 간만에 DC의 영화를 보고 만족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극장에서 기립박수를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로건만큼 훌륭하진 않지만 이 정도의 영화라면 마블이든 DC든 폭스든 간에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큽니다. 한편으로는 원망과 짜증도 일었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을 진작 이렇게 만들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닌 게 아니라 원더우먼은 배트맨 대 슈퍼맨이 전하려고 했으나 참담하게 실패했던 것을 거의 모든 면에서 성공시켰습니다. 결국 DC 확장 유니버스가 거듭 초를 쳤던 가장 큰 원흉은 조바심과 안달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더우먼은 원더우먼의 기원부터 다룬 영화입니다. 그 바람에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을까봐 걱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슈퍼히어로의 기원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전 굳이 1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졌었는데 막상 영화를 보니까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원더우먼이라면 더더욱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원더우먼이 세상을 등졌었다고 말했던 걸 기억하시죠? 우린 이 영화를 통해 거기에 얽힌 사연을 알게 된다는 것쯤은 예상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원더우먼은 매끄러운 조화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원더우먼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사람들과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 데미스키라에서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 후에 원더우먼은 어떤 세상을 보는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해서 전달합니다. 사실상 이것만으로도 이미 게임은 끝납니다. 원더우먼이 DC 확장 유니버스의 그 어떤 영화들보다도 뛰어나다는 걸 확인하고도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원더우먼이 어떤 캐릭터고 무엇을 표방하고 있는지를 도출시키는 공식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개중에는 다이아나가 비로소 원더우먼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지루하게 느끼실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관점에서 영화를 보시면 그 시간이 결코 허투루 낭비되는 게 아니란 걸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악당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히 DC는 악당을 묘사하는 데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 알게 됩니다. 비중이 아주 크진 않고 분량도 많지 않지만 이야기에 녹아들어서 주제와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를 부연하며 제 몫을 다합니다.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의 제모 남작도 바로 그랬었기 때문에 호평을 받았죠. 여러모로 작가들과 함께 감독인 패티 젠킨스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원더우먼이 남겼던 한마디로부터 이 영화의 전체적인 컨셉을 그렸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하고 나왔던 대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원더우먼과 참으로 적절하게 어우러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를테면 고통과 상처를 수반하는 슈퍼히어로의 인간적인 성장기인 셈인데 나중에 영화를 봐야 알겠지만 스파이더맨 홈커밍도 일맥상통하는 영화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더군다나 원더우먼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배트맨 대 슈퍼맨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성공시켰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두 영화는 결국 같은 주제를 설파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더우먼이 단지 각본에서만 배트맨 대 슈퍼맨을 뛰어넘은 건 아닙니다. 액션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 오히려 기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액션의 만족도가 더 큽니다. 여성 감독이라는 것에서 가졌던 편견을 확 깨더군요. 그냥 깬 정도가 아니라 이런 액션까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동시에 예고편과 본편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도 가르쳐줍니다. 예컨대 예고편에서 이 장면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멋지고 통쾌하며 박력 넘치는 액션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본편을 보면 절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스포일러라서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지만 패티 젠킨스는 잭 스나이더와는 다른 액션을 선사합니다. 액션에 감정을 실어 나르면서 완급을 조절하고 음악까지 더해지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액션에서마저 그런 게 가능했던 요인은 뭐니뭐니 해도 DC의 다른 영화들과 달리 이야기와 캐릭터를 유기적으로 꿰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배우들의 연기까지 뒷받침이 되니까 나머지는 절로 해결됩니다. 원더우먼을 연기한 갤 가돛은 정말 완벽한 싱크로를 보여줍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잠깐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니란 걸 당당하게 증명합니다. 스티브 트레버를 연기한 크리스 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기도 연기지만 두 사람이 호흡이 좋았던 데다가 무엇보다도 스티브의 경우는 우려했던 것과 달리 들러리로 전락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를 칭찬하고 싶어집니다. 원더우먼이라는 캐릭터는 자의로든 타의로든 태생적으로 페미니즘과 무관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개봉 전에 유엔 대사로 임명됐다가 몇 달 만에 취소되는 등의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그리고 페미니즘을 수용한 영화 중 상당수는 남성 캐릭터를 찬밥 대우합니다. 물론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남성 중심의 영화가 지금까지 숱하게 그랬으니까요. 원더우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지만 용케 지향하면서 양성을 평등하게 그리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악당 중 한 명도 여성입니다. 이런 노력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캐릭터에게 저마다의 역할을 부여했다는 것에서 원더우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공헌합니다. 당연하게도 단점이 없는 영화는 아닙니다. 일부는 뻔하거나 과하게 오글거리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너무 직설적이고 촌스러운 대사가 나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대수는 아니란 것입니다. 마블의 영화 중 일부처럼 이 정도면 블록버스터로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더군다나 원더우먼은 DC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이룬 성과라는 것에서도 큰 가치를 지닙니다. 한때 수어사이드 스쿼드를 두고 마블을 지나치게 의식했다거나 영화의 톤이 무거운 게 실패의 원인은 아니란 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DC도 그걸 깨달은 건지 원더우먼은 가벼움과 무거움 사이에서 비교적 균형을 잘 잡았습니다. 일단 무리를 일삼거나 거슬리는 유머부터가 없죠. 간간히 나오는 유머는 패티 젠킨스 감독의 연출로 인해 과잉으로 흐르지 않더군요. 이런 것까지 더하면 원더우먼은 그야말로 일취월장입니다. 물론 한 번의 성공으로 안심할 순 없지만 저스티스 리그로 가는 길에 밝은 불빛이 켜졌다는 것에서 희망적입니다. 지금의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